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교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인적 쇄신을 앞두고 있지만 재개파 갈등 논란은 여전합니다. 한편 내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체제 논의도 한창인데요. 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내셨죠. 4선의 정우택 의원 직접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상황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저도 기대하고 시청자분들도 아마 많이 기대하실 텐데 첫 질문은 이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개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개파 갈등이 다시 시작이 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자꾸 개파 하는데 개파하면 소위 친박, 비박 이런 거를 많이 연상하게 될 텐데 예. 이미 친박은 구심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친박이 저는 우리 당에서 이미 희석화되고 예. 친박이라는 건 거의 없다. 그렇지만 원래 내가 그 뿌리가 친박이었던 분들은 계시지만 예. 지금 어떤 친박의 활동이라 그래서 친박끼리 모인다든지 또는 어떤 그 끼리끼리 모여서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박 비박은 이미 희석화됐고요. 예. 혹시 조금 남았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당을 끝까지 지켰던 잔류파. 저는 사수파라고 얘기하는데 사수파. 사수파. 하고 또 이제 잠깐 어디 딴 데 갔다 돌아오셨던 복당파. 예. 이렇게 혹시 한다면 조금 그런 거는 보이지 않는 미미한 앙금이 약간씩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당의 개파는 개파 보수도 없고요. 누가 중심이 돼서 어떤 개파 활동하자. 예.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도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론에서는 정우택 의원님을 친박계로 분류하는데 이 역시 동의를 안 하시겠네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범친박계로 예전에 그렇게 쓰면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하는 시대를 예. 기대를 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변명하는 게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네. 제가 생각하는 친박이라는 건 뭐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같은 정당에서 여의도 정치를 측근해서 한 사람을 저는 친박이라고 저는 개념 규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할 걸로 보면은 저는 2004년까지 자민련을 해왔고 예. 그다음에 저는 지방정부로 가서 지사를 했기 때문에 예. 또 2012년에 제가 당선돼서 오니까 그분은 이미 국회의원 그만두시고 저 연말에 대통령 돼서 또 청와대 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은 정당에서 여의도 정치를 같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홍문종 의원이 김무성 의원의 발언을 놓고 그 발언이 이제 개파와 관련된 발언인데 그 발언을 놓고 당 징계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것도 자꾸 개파와 연결시키시는데 예. 홍문종 의원이 얘기한 거는 개파성을 대표해서 얘기한 게 전혀 아니다. 예. 이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제 홍문종 의원 생각으로는 조금 예전에 탄핵과 관련되는 얘기가 홍문종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예. 조금 잘못된 오도된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김무성 이거는 의원이. 오히려 우리 당에다 해를 끼치는 게 아니냐 해서 예. 이런 징계 얘기를 저번 때 중진회에서 꺼낸 적이 있습니다만은 네. 제 개인 생각은 지금은 이 순간에는 예. 저희는 모든 화력을 문재인 정부가 지금 엄청나게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라 정말 우스운 나라, 한심한 나라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화력을 집중해야지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탄핵을 옳다 그르다 지금 얘기할 시점은 아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은 언젠가는 역사적으로 규명이 돼야 되겠죠. 예. 그렇지만 그것은 아마 내후년 공천할 때 국민의 눈높이라든지 또 내후년에 우리 당원들이 보는 공천의 기준에 따라서 정리가 될 것이고 지금 저희는 모든 것을 힘을 합쳐서 문재인 정부 잘못하는 거, 이거 나라 잘못 가는 거 이거 잡는데 예. 우리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모든 화력을 문재인 정부에다 쏟아부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김무성 의원이 나갔다가 돌아오셨지 않습니까?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는 혹시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때 저는 하여튼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보수 분열을 일으킨 소위 인물 중에 예. 한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예. 그것을 당신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지는 것은 지금 조금 보류해 두자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또 조금 그걸 크게 거창하게 얘기하면 조금 정치적 역사에다 좀 맡겨두는 것이 좀 좋겠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갈등을 일으킬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홍문종 의원이 이야기한 탄핵 백서를 만들어서 시시비비를 가리자 이 부분도 역시 좀 미뤄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탄핵 백서는 언젠가는 만들어질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지금 아직도 그 탄핵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서 전 똑바른
탄핵 백서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유보해 두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탄핵 백서 전 단계일 수도 있는데요. 복당파 돌아오신 의원들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저는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의 명분이 뚜렷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 당을 나갈 때는 왜 나갔는지, 또 이 당을 다시 들어올 때는 왜 들어오는지에 대한 국민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그것이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점이 지금 우리 당이 그냥 간과돼 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는 그 내부적 의원들 간의 앙금과 갈등이 약간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이것을 분명히 했으면 오히려 이런 게 없었을 텐데 이런 조금 아쉬운 점도 있다. 지금이라도 생각합니다. 사과를 하는 게 더. 근데 지금 본인들은 아직 내가 김무성 의원 표현으로 따지자면 넌 그때 내 탄핵에 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 갖고 옳고 그름을 지금 시시비비를 가리면 결국 내부 갈등과 분열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러지 말자. 예. 지금 하여튼 지금의 모습은 아까도 제가 강조하지만 문재인 정부 지금 엄청나게 지금 큰일 났습니다. 나라가. 이거를 우리 야당이 제대로 짚고 우리가 그 야당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예.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지지율과 국민의 답답한 마음을 또 풀어드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집요하게 좀 개파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내용 들어보면 지금은 덮고 가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만 이게 문제가 생기면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이 부분이 자꾸 한국당의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무조건 덮는 게 능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덮을 마음은 또 올라온다고 그러시는데 이것도 몇 번 올라오다 그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번에 이제 전당대회가 아직 구체적 일정은 안 나왔지만 되게 2월 말 3월 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대표가 구심점이 생기면 또 해야 될 일이 생기기 때문에 또 새로운 당대표 중심으로 뭉쳐서 가면은 저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지금은 조금 비대위 체제다 보니까 또 그런 좀 아까 말한 대로 덮어놓으면 또 나오고 이런 측면이 있지만 아마 이건 잦아들 거다 이렇게 봅니다. 비대위 체제 얘기하셨는데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잘하고 있습니까? 저는 현재로서는 A 플러스까지는 아니지만 예. 저는 A 학점은 드리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좋은 당이 점이네요. 그 갈등을 올해죠. 예. 올해 지방선거 후에 굉장한 갈등을 일으켰는데 그 갈등을 그래도 안정화시킨 그 공헌은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인적 쇄신이 예. 이제 거의 끝마무리 이제 한두 달 내에 이제 비대위가 접어야 되는데 예. 지금 와서 꼭 당협위원장 교체를 감행을 할 의미가 있는지 저는 꼭 그만두는 사장이 다 인사하고 그만두겠다 이거하고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은 예. 하여튼 김현희 비대위원장 자체는 솔직 담백한 성품으로 열심히 하셨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이 당협위원장 교체 명단에 오른 인물들은요. 이제 나중에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구제 가능성을 언급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또 그때 가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또 새로운 지도부가 또 들어서면 예. 거기에 따라서 또 판단이 될 거라 저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제가 조금 이제 와서 왜 지금 뒤늦게 비대위에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지금 좀 현역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교체된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럼 국회의원이 내려가서 새로운 당협위원장이 있는 지구당을 갖게 되면 그러면 그 갈등이 일어나서 그거 잘 되겠느냐? 서로가 불편해지는 상황이 예, 불편해지고 그리고 또는 지금 그 새로운 위원장을 임명했다 그래갖고 현역 의원이 있는데 지역 구민들이 인적 쇄신을 일으켰다 예. 이렇게 판단하지는 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공천과 관련된 거와 연계시키는 것이 좀 좋겠고요. 지금 현재 하지만 지금 그래도 비대위가 하겠다고 한다면 누가 보든지 공명정대한 여기 당협위원장은 제대로 된 인물을 앉혔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기 당권에 도전하실 건가요? 결심이 쓰셨나요? 글쎄 언론으로부터도 많은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만 예. 솔직히 말해서 권유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여러 가지 한마디로 하면 고민 중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전 정지 작업 같은 것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언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저 요새 국회 열려서 국회에서 열심히 하지 뭐 별로 다른 일은 것도 없습니다. 뭐 정지 작업하고 있다고 소문이 난 모양이죠. 여러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당권에 뭐 혹시 그분들 중에 물론 아직 후보군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아 이분은 정말 강력한 후보다, 유력한 후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그건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뭐 나오시겠다는 분이 다 훌륭한 분이니까 한 분 한 분이 다 힘들고 만약 제가 출마를 한다 그런다면 예. 다 힘들고 훌륭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성품으로 보나 예. 뭐 모든 면에서 훌륭한 분이죠. 근데 이제 아직 정당 생활을 하시지 않은 분이라 지금 갑작스럽게 정당에 뛰어들어서 지금 남마같이 얽힌 이 정당의 생리를 예. 뚫고 가실 수 있을까?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분은 요담에 20대의 정치인으로 들어오셔서 여기서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서 소위 잠룡의 반열에 가는 것이 좋겠다. 당권 말고 대권. 그렇죠. 예. 네. 최근에 한국당에 돌아오신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제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아마 오세훈 전 시장이 지금 시점에 입당을 했다는 것은 예. 아마 당 대표를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럼요. 네. 아마 저는 경쟁자로서 만약 제가 출마한다면 예. 아마 경쟁자로서 부닥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출마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 이유를 요새 듣고 싶은데요. 홍카콜라에 취해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뭐 지금 뭐 이 얘기 당 대표보다는 홍준표 대표도 아마 대권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라 지금 이번에 당 대표는 굉장히 어려운 당 대표를 해야 됩니다. 내년 1년을 충실하게 준비를 해야 내후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거보다는 아마 홍카콜라가 더 이렇게 이게 톡 쏘게 하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보셨습니까? 홍카콜라 직접? 보진 않았지만 들었습니다. 얘기 들었을 때 어떤 느낌 좀 드셨나요? 근데 그래서 첫 번째 방송 얘기는 들었는데 예. 조금 설익은 얘기로 조금 그 체코 대사 얘기라든지 예. 무슨 여러 가지 자금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그 설익은 얘기라 그렇게 뭐 실감되게 듣지는 못했다 하는데 하여튼 지금 워낙 세상이 답답하니까 좀 그런 좀 시원한 얘기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예. 심리가 많이 작동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유튜브 하고 계시죠? 네. 네, 좀 어떠신가요? 피드백 같은 것도 많이 오고 재밌으신가요? 컨셉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도 뭐 정우택 TV라고 해서 뭐 조금 뭐 이렇게 예. 그 유튜브에 찾으면 나가는데 요새는 역시 자기가 찍어서 자기가 선전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번에는 유능한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열심히 쫓아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예. 어느 정도 또 호응을 받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요즘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보수통합론 얘기도 나오고요.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개별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받는 것도 예.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선 저희 당이 우뚝 서야 됩니다. 저희 당이 지금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아직도 체제 정비와 전열 정비가 아직도 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체제 정비와 전열 정비를 갖추고 또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지적해 나가고 국민의 답답하고 좀 막힌 데를 제대로 활동을 해 나가는 야당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그런 분들은 우리 당에 서로 먼저 오겠다고 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면 손학규 대표도 화를 내잖아요. 왜 예. 우리 당 빼가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여건이 자동적으로 조성될 수 있어서 손학규 대표도 그런 말씀 하시지 않게 할 정도의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것이 먼저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우뚝 선다면 유승민 의원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제가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예. 유승민 대표는 전 대구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에 뭐 국회의원 출마하더라도 예. 아마 대구는 선정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건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아무래도 저희 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바르게 가는 야당다운 모습만 보여서 가고
대한정당으로서의 역할만 한다고 한다면 아마 유승민 의원도 좀 우리 당으로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굴뚝같이 생기지 않을까요? 네. 준비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건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지금 운영위 소집을 많이 요구를 했는데 베트남 다낭으로 외유성 출장을 갔다. 본인이 불참한 의원도 있다. 동료 의원들이실 텐데 그런 걸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선 하여튼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본회의가 좀 이제 연장이 되면서 올해 본회의가 오후 2시였는데 5시로 연장이 됐습니다. 5시로 연장이 되고 이제 이 떠나는 건 아마 제가 알기로 6시 50분 비행인가 뭐 그랬다고 하니까 뭐 그때까지는 본회의 끝나겠지 하고 이제 아마 뭐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됐지만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이것은 잘된 모습이 아니다. 예. 예, 우리 의원들이 지금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원 한 분 한 분이 오히려 옥기설 염이고 네. 민생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일 때 저는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운영위는 또 운영이 나름대로 아마 다른 그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을 한 모양인데 아마 하여튼 저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는 좀 비난을 받는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최우선 과제를 꼽으신다면 뭘 좀 생각하실까요? 글쎄요, 큰 카테고리에서는 통합과 혁신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스스로가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금의 그 야당의 형태에 대해서 올인하는 모습, 그 진정성을 갖고 이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야당이 있으니까 내가 우리 국민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좀 안심할 수 있다. 예. 이런 안도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가는 것이 저희들은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사선의 정우택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